80년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보컬리스트, 한 명이 김영식, 한 명이 전인권. 이 둘과 동시에 작업을 하셨던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나요? 김현식, 강인원님과 함께 비 오는 날의 수치화를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인원 씨가 이제 직접 노래를 하셨다로 여태까지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비유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여러 개 있어. 다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처음에 이영훈님하고 이 밴드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인호 형 때문에 다 만난 거예요. 정수현이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라 둘이서 야, 팀을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둘이 모였는데 그래서 수현이가 야, 건반 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 불러. 그래서 셋이 모인 거예요. 셋이 모여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1986년 드디어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네. 이 밴드 위죠. 우리는 네. 어떻게 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셋이 있다가 영훈이 친구로 이제 문세여 씨하고 곡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자네는 프로듀서 하시게.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새로이 뭐 안기정이라고 드럼 치는 친구, 그 친구가 드럼으로 들어오고 베이스가 계속 바뀌어요. 베이스가 뭐 김영진 형이라고 영진이 형이 들어와서 치다가 또 그만두고 그 맨 막판에는 이제 김정욱이라고 조용필 형님이 불렀던 바람에게 작곡자 그 친구가 들어오고 홍정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짜진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한 칼 하셨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홍종화 선생님이 SM 1대 프로듀서예요. 아 그래요? 네. 아우 다들 까다로웠지 애들이. 예, 그룹이 또 되려면은 그런 티키타카가 좀 있죠. 아 저는 이제 위 앨범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정작 그 우리 앨범에서는 노래 하나도 안 쓰시고 네. 보컬만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는 그룹에 맞는 음악을 그 친구들이 더 잘 만들었으니까 내가 뭐 주장해 갖고 될 일은 없는 거예요. 팀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오케이 됐다. 그냥 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땐 저니 토토, 포리너 예. 그런 그룹들의 음악을 우리는 하려고 그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서 예스라든지 이런 좀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을 섞자. 당시 그 86년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근데 86년이 이제 한국의 헤비메탈 원년이다 해서 신화위 데뷔하고 네. 뭐 그때였는데 한국 록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되게 이 신선했던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화제가 되진 못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조금은 너무 하는데. 앞서갔던 거죠. 대중적인 느낌도 조금 더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보단 조금 너무 음악적인 부분으로 강조를 해갖고 생소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좋은 발라드들이 막 터져 나오던 시기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차별화한 느낌으로 가보자라고 시도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조금은 어려운 쪽으로 느껴져 갖고 따라 부르기도 쉽지도 않았고 그만큼 멀어진 게 아닌가. 직접 제작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또 제작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작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레코드사에다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그룹 앨범 좀 내야 되니까 도와주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녹음을 끝내놓고 음반 나왔는데 빚이 1,200만 원. 그때 돈. 그때 돈으로 1,200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죠?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안 할 때예요. 평당 6, 70 할 때였으니까 그 무렵에. 그때는 자기 음반을 하나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땐. 근데 그 제가 그 선생님 20대 초반에 노래했던 기록하고 우리 때 보면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한 네. 7년 정도 차이 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 당연히 레슨을 받으신 것도 아닐 테고. 그때는 레슨이 없었죠. 그렇죠. 그냥 뭐 혼자 연습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따라 부른 게 스티브 베리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차에 카세트 테이프를 60분 동안 한 곡만 녹음. 그 한 곡만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한 곡만.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숨 쉬는 자리 뭐 이런 거 하나까지도 똑같이 불러보려고. 그러면서 많이 늘었죠. 그리고 소리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뀌겠죠.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네. 기본적으로 한 2시간은 연습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 또 나한테 안 좋은 습관들을 네.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 이게 또 나오네. 아 이거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거를 불러놓고 내가 들으면 제일 정확하게. 그렇죠. 레슨은 안 하세요? 레슨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제자로 바로. 네. 아유,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혼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내 거예요. 1988년도에 솔로 가수 권이나로 또 첫 앨범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네. 밴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솔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세요? 팀이 그 당시에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클럽에 가서 연주를 해야만 그 팀페이를 가지고 서로 생활비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팀이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또 그 클럽에 가서 하려면 카피 음악을 많이 했어야 되고 외국 음악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해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노래를 관둘 수 없으니까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비탄감도 좀 해야 되고. 1200만 원. 1200. 아유, 솔로를 한다고 하셨을 때 주변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반응은 뭐 빨리 해라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야 어차피 그룹은 힘들어. 잘 생각했어. 아 근데 1집도 상당히 좀 이 제작비가 많이 드셨을 것 같은 게 일단 참여한 세션 분들이 당대의 그 A급들이잖아요. 뭐 그 함춘호 그렇죠. 선생님의 위대한 탄생의 최희선 선생님, 뭐 이호준 선생님 정말 당대 A급 연주자들을 쫙 고용해서 그 다 직접 섭외를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를 매니저나 제작자가 이제 없으셨으니까 예. 내가 다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은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약간 기획사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뭐 자식을 못 이겨요. 나도 내 아들한테 완전 꼬랑지거든. 혹시 뭐 1집을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 녹음하다가 노래가 잘 안 될 때는 혼자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왜 혼자서요? 예. 무협지의 시대다 진짜. 기타 하나 메고 이제 카세트 하나 가지고 왔다. 첫날 밤이 딱 되면 무서워요. 아름다워요 할 줄 알았는데 무서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노래 연습이라기보다는 나를 뒤돌아보는 나에 대한 과거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그 생각 속에서 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 또. 서울에 딱 오면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이 묘하더라고. 마치 군대에서 대기 제대하는 순간 싹 사라지는. 제대하고 집에 와서 이틀이면 다 까먹어. 그렇죠. 예.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적응의 동물이고. 그럼요. 집 떠나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오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참. 예. 그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갔다 오면 또 어떻게든 또 난관을 이기고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음반 만들고. 혹시 거기서 뭐 영감을 받아서 음악 작업을 더 했다든지 우린 잘 안 되더라고. 생각 정리를 우린 잘 안 되더라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989년 김현식, 강인원님과 함께 비 오는 날의 수치화를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 또 보컬리스트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되시죠. 그렇죠. 사실 권이나라는 가수가 세상에 알려진 건 요 비 오는 날 수야 바로 전에 동중로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로니에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김선민 씨하고 신윤미하고 이렇게 같이 노래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컬리스트가 이제 부각이 조금 돼서 야, 그 걔가 위에 했었잖아 이렇게 리마인드 회자가 되는 되고. 기회가 한 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날 수제화죠. 비 오는 날 수제화 때는 사실은 집사람이 아이를 가져갔고 적어도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우유값은 내가 벌어서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에휴 가수 그만해. 그리고 이제 가서 취직을 했죠.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강인원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한 3월쯤일 것 같아. 너 노래 좀 하나 안 할래? 그래서 노래? 현식이하고 같이 듀엣으로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식이 한대. 그랬지. 야 재밌겠대. 언제 가면 돼? 바로 때려치고. 네.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네.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현식이 형 만났더니 야 재밌잖아. 다 성대모사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갖고 빵빵 터지게. 그래서 벽제에 가서 노래를 테이프를 갖고 내가 들어보고 부르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냥 다 불러놓고 알아서들 들어와. 파트를. 내 거 지우고 들어가면 되니까. 멀티로 녹음할 테니까. 근데 현식이 형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미 불러놨는데 나중에 믹싱 하는데 믹스 과정에서 손을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들이 몇 군데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강인원 씨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우고. 그래서 트리플이 된 거구나. 그래서 셋이 부른 게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두 분 다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인원 씨가 이제 직접 노래를 하셨다로 여태까지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현식이 형이랑 원래 둘이 부르기로 했다가 이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셋이 부른 거였으니까 또 그만큼 또 더 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밸런스가 참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상상을 못 하셨어요? 맞았죠. 오래전에가 더 인기 끌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 수제화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라디오에서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이런 거구나. 자고 일어나니까 베꼈더라가 그거더라. 이게 또 영화 OST잖아요. 네. 영화 나오기 석 달 전에 음반이 먼저 나왔어요. 석 달 전에 음반이 먼저 나왔는데 음반이 워낙 성공을 이미 해버리니까 영화도 그때 당시로는 한 40만 가까이 들었으니까 20만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그럴 때거든요. 그때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현식이 형의 배려죠. 배려지. 같이 해준다는 자체는 저는 이 날을 한번 같이 하면 내가 발판으로 한번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준 게 아닌가. 그게 참 고마운 거죠. 현식이 형한테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 김현식 씨 마지막 무대에도 같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2시에 데이트 공개 방송이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그날 현식이 형이 딱 노래를 하는데 비가 내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저앉더라고.
앉아있다 뛰어나와서 아유 괜찮아. 조금만 앉아서 한참 쉬더니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날 노래를 못했죠. 못하시고. 이게 마지막 무대고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현식이 형 도와주던 친구가 또 제 친구예요. 주차장에 내려와서 야 정우야 어디로 가냐? 야 이제 병원으로 가자니까 또 녹음실 간댄다. 아휴. 그래서 그날 내가 주차장에서 현식이 형한테 한 얘기가 있죠. 형 이러다 죽으면 끝이야. 왜 이래? 살아서 영광이지. 왜냐하면 간이 이미 세상에는 안 알려졌지만 나는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각혈을 얼마나 하는지 복수를 몇 번 뺐는지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에휴 괜찮아 이 새끼야 이러다 가는 거야. 그러고 가면 그러고 2주 있다가 참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결국은 뭐 유작 앨범이 완성이 돼서 나온 그게 이제 내 사랑 내 곁에 그렇죠. 인 거죠. 떠나가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보컬리스트, 한 명이 김영식, 한 명이 전인권. 이 둘과 동시에 작업을 하셨던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있었고 또 이제 느티나무 언덕. 베트남 원더에서는 또 인권형이랑 같이 그렇죠. 감히 김현식과 전인권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현식이 형은 타고난 거. 본인이 울림통서부터가 소리가 원래 타고난 소리예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우렁찬 소리가 퍽퍽 쏟아져 나왔고 인권이 형은 갈고 닦은 소리예요. 지방 공연 가보면 아침에 눈 딱 뜨면 베개에 이불 대고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이 몸에 배 있어. 그래서 인권형 소리는 막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올곧게 만들어서 가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좀 즉흥적이고 타고난 것이 강하고 한 사람은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그때 이적이 쓴 곡 중에 네. 그래라는 노래를 나한테 솔로 앨범에 화요비는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와. 효신이는 그러고 전주 딱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미안하다 이해해줘라. 아니 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도전해보자. 그것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승기 씨가 피처링 한번 하면 되겠네요. 언제든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 그래? 네. 약속 꼭 지켜야 돼. 네.